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해외에서만 서식하는 새로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종종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황소개구리가 식용으로 수입되었다가 저수지나 하천으로 방사되어 오랜 기간 골치를 썩어왔고, 이 밖에도 베스나 블루길 등 어류들도 비슷한 과정으로 우리나라 생태계에 퍼지면서 그 특유의 번식력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래종들의 침략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닌데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넘어간 한국 생물들이 우리나라에서의 황소개구리나 블루길, 베스처럼 해외 생태계를 말 그대로 박살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 만주 등 한반도와 그 북쪽 지방에서 서식하면서 우리는 식용으로도 먹는 가물치의 경우 일본과 미국으로 건너가서 해당 국가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매우 난폭하고 이빨도 있어서 잘못하면 사람의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는 위험한 어종이죠. 그런데 이 가물치가 일제수탈기에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횟감으로도 좋다고 생각해 일본인들이 수입해 양식하면서 해외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으로도 수출되기도 했죠. 이후 이런 과정으로 미국으로 넘어간 가물치는 특유의 먹성으로 미국의 토착 물고기인 블루길과 베스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있습니다. 피라니와 같은 위험한 어종들도 먹이가 부족한 작은 웅덩이에 갇혀있을 경우에는 난폭해지는데, 이 가물치는 배가 불러도 공격하고 근처에 지나가는 물고기는 일단 공격하고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그랬죠. 하물며 임신 중에는 더욱 예민해져 그냥 눈에 띄면 공격하는 데다가 덩치에 비해 속도도 워낙 빨라서 가물치를 피해 도망가는 것은 물고기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해 더욱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가물치를 스네이크 헤드, 뱃머리 물고기라 칭하고 몇몇 주에서는 소형 악어급 물고기라며 한 마리당 $20에 달하는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가물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구리도 해외로 넘어가서 해당 국가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무당개구리입니다. 특유의 강렬한 생김새와 그에 비해 실제로는 위험한 정도는 아닌 독성, 그리고 높은 적응력으로 유럽 등지에서 애완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갔죠. 그런데 이 무당개구리에 항아리 곰팡이균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항아리 곰팡이는 개구리의 피부 안쪽 케라틴 조직을 먹어치워 질식시키는 개구리에겐 거의 천적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지난 1993년 호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미국과 유럽 등지를 휩쓸었고, 항아리 곰팡이로 인해 무려 약 200종 이상의 개구리가 멸종되었으며, 현재 존재하는 양서류의 3분의 1 이상이 항아리 곰팡이균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곰팡이 균을 연구한 결과 이것이 한국에서 처음 발생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개구리들은 이미 이 항아리 곰팡이 균에 대한 내성이 존재해 이것으로 인해 죽지 않아서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하죠. 이 밖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끼리도 서로 생물들이 이동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생물은 바로 백년어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백년어는 중국과 베트남에 서식하며 양식도 쉽고 맛도 굉장히 좋아서 잉어의 대체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 조류를 먹는다는 특성 때문에 세계 각지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너무 잘 정착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잘 알려진 미시시피 강에서는 이 백년어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도대체 왜 이 백년어 때문에 미국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년어를 몇 차례 하천에 방류했지만 왜 적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어는 잉어목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입니다. 이름 그대로 은빛이 나며 몸 길이는 60cm에서 최대 100cm에 달하고 몸무게는 최대 50kg까지 나가는 대형어입니다. 조류나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가는 특징 때문에 녹조를 방지해준다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서식하던 이 백년어들은 부유물과 조류 제거를 목적으로 1970년대 미국의 남부 메기양식장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부 양식장에서 잘 살아가던 백년어들은 갑자기 남부에서 커다란 홍수가 발생하면서 양식장에서 탈출하게 되고 중부 전역의 강으로 퍼지게 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에서도 백년어가 미국 생태계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닥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죠. 하지만 이 백년어들의 적응력은 미국이 상상한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백년어들은 특유의 뛰어난 적응력과 엄청난 번식력으로 순식간에 미국 남부의 대부분의 강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미시시피 강은 이 백년어로 인해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의 40%에 해당하는 플랑크톤과 조류를 먹으며 생태계를 점령해 나갔고 한 번 산란할 때마다 알을 무려 최대 200만 개씩 낳았기에 순식간에 불어나갔죠. 더군다나 심지어 수명도 물고기치고는 상당히 길어서 최대 20년간 살기에 백년어의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갔고 똑같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다른 미국 토종어들도 서서히 자리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백년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는데 미주리강에서 잡히는 3분의 2가 백년어였고 1년에 약 32km를 돌아다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백년어는 강의 지류까지 평정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물며 성장도 최대 1m까지 했으니 당시 녀석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도 굉장히 드물어 이렇게 많은 백년어들의 개체수를 자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죠. 그래서 유일한 천적은 인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 백년어가 맛있다며 고급 식재료로 여기며 각종 요리로 만들어 먹기에 오히려 자연산 백년어가 멸종할 정도였지만 미국인들의 경우 잉어과 물고기를 진흙을 먹는 더러운 물고기로 생각했기에 백년어를 먹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백년어들을 미국에서는 트래시피쉬, 쓰레기 물고기라고 불렀다네요. 백년어가 야기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년어는 굉장히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위협을 느끼면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특징이 있죠. 한번 튀어오를 때 최대 높이가 3m까지 된다고 합니다. 작은 물고기가 튀어오른다면 그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백년어는 몸 길이가 최대 1m까지 자라고 몸무게가 50kg나 되는 대형어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강에서 여가를 즐기던 미국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방송 FX 채널의 뉴스 프로에서 보트를 타던 미국 남성이 튀어올라온 백년어의 뒤통수를 맞아 잠시 기절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미시시피강에서 제트스키를 즐기던 여성은 튀어오른 백년어에 맞아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백년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시시피강에서 5대5로 서식지를 넓혀가는 것을 막기 위해 1,700억이나 들여 모두 튀겨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엄청난 개체수를 자랑하는 이 백년어를 전기 울타리만으로는 모두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이 백년어를 식용으로 먹는 것이었죠. 그래서 최근 보스턴 국제 수산물 박람회에서는 실버카프라고 부르던 백년어의 이름을 실버핀으로 바꾸는 개명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간 미국 5대5 생태계를 위협하는 침략적 외래어종의 이미지를 미식가들의 식욕을 돋울 수 있는 맛있는 생선으로 탈바꿈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인들이 이 백년어를 식용으로 잘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한편 이렇게 미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백년어는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하천에 방류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먹을거리가 귀했던 시절 중국처럼 백년어가 식용으로도 애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죠. 1963년 당시 치어 2만 마리를 낙동강에 방류한 것을 비롯해 이후 다른 강과 호수에도 백년어 수백만 마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 가끔 발견되긴 하지만 겨우 종만 유지할 정도로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년어의 경우 암컷이 강상류 쪽으로 올라와 산란하게 되면 알이 하류로 떠내려가면서 부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강들은 상대적으로 짧기에 자연 번식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물며 덩치가 크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백년어의 특성상 풍부한 수량이 필수적인데 우리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달리 우리는 이 백년어를 식용으로도 즐겨 먹지 않아 더 이상 들여오지 않는 실정이라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생태계를 박살내고 있는 중국산 물고기가 한국에서는 영 힘을 못 쓰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몇몇 생물들이 한국 생태계에 적응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백년어처럼 한국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아무쪼록 미국이 잘 대처해서 백년어와 관련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